심리적으로 타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행위를 이른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스라이팅은 가족이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곤 하는데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선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김지은 범죄심리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스라이팅 요즘 정말 많이 듣는 용어거든요. 심리학적 용어라고는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또 어떻게 유래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 들어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가스라이팅이란 심리적 지배와 조종의 의미를 지닌 용어인데요. 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2004년 12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처음 등재되었는데요. 그 전에도 이 단어가 사용된 흔적이 1952년에 문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 이 용어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이미 이전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도 접하셨을 수 있겠지만 1938년에 제작된 연극 가스등, 그리고 이 연극을 영화화한 1944년의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조종하는 행위가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영화에서 어떻게 이걸 묘사를 했길래 이런 행위가 가스라이팅으로 명명된 걸까요? 네, 정말 이 가스등 영화 속에서 남편 그레고리 그리고 아내 폴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그레고리는 폴라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폴라가 스스로 미쳐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집안의 물건을 숨긴 다음에 이 아내인 폴라가 내가 물건을 자꾸 잃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진짜 물건 자주 잃어버린다 이렇게 타박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희미하게 켜놓고 아내가 가스등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 네가 잘못 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갑니다. 예.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데요. 급기야 혼자서는 어떠한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자기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조종은 대체로 서서히 은연중에 일어나는데요. 정말 심각한 순간이 닥칠 때까지 당하는 사람은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본질적으로 통제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고 약하게 시작되지만 당신이 그 조종 행동을 용인하는 순간부터는 점차 조종의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참 교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가스라이팅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연인이나 어떤 그 직장 상황을 예시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연인 관계에서도 또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심지어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네. 학교나 직장처럼 보다 공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내가 사귀는 사람이 반바지 입은 나를 보면서 너 옷을 왜 이렇게 야하게 입었어? 당장 갈아입어.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고 바로 다음 순간에 이게 너무 예쁘니까 걱정되어서 그래 라고 말했다고 칠게요. 예. 그러면 방금 말투가 많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겠지? 이런 식으로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나의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네, 직장의 예시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사가 나에게 일을 시킵니다. 처음에 분명히 A로 해오라고 말해서 A를 해갔더니 B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오면 어떡하냐, 너는 사람 말을 이해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B로 해가면 A로 했어야지, 너는 진짜 일머리가 없구나, 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예. 그럼 듣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예.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고 어느 순간 나는 직장에서 일 못하는 사람, 잘 못 알아듣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하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예. 네. 당하는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좀 알아차리기 쉽지 않잖아요. 혹시 이거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로빈 스턴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 하루에도 수차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생각을 한다. 두 번째, 직장에서 자주 혼란스럽고 얼빠진 느낌이 든다. 세 번째, 항상 어머니, 아버지, 애인 혹은 직장 상사에게 사과를 한다. 네 번째, 자신이 애인, 배우자, 직원, 친구 혹은 자녀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자주 의문을 갖는다. 다섯 번째, 어떤 행동을 할 때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가 보다는 배우자가 좋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6번째, 무언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조차 설명할 수가 없다. 7번째, 상대방이 윽박지르는 것을 피하고 상황이 꼬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8번째, 사심 없는 화제를 꺼내는데도 2번 생각하게 된다. 9번째, 배우자가 집에 오기 전에 그날 잘못한 일은 없는지 머릿속으로 점검한다. 마지막 10번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 신호들이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마치 내가 아닌 상태가 되게끔 이제 몰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과정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가스라이팅을 이제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권력과 통제입니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이 한 말로 당신을 공격하고 계략을 짜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당신의 욕구를 부정하고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당신에게 대안적 사실을 주입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예. 가스라이터는 당신이 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터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죠. 예. 당신을 괴롭힘으로써 권력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자 스테파니 몰턴 사키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가스라이터의 특징으로 무려 31가지 신호를 제시했는데요. 네. 그중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 사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미안해, 네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인 줄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식인 거죠. 아, 예. 두 번째, 삼각관계와 이간질을 즐기고 자신은 그 옆에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세 번째, 약자에게 강하고, 그러니까 강약약강이라고들 네네. 하잖아요. 아,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네 번째,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약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발언을 자주 합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일곱 번째,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가스라이터의 특징은 어쩌다 한번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행동이 하나의 패턴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때 이걸 끊어내는 방법을 좀 알고 싶거든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네네. 부분이죠.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가스라이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품위 있게 헤어지겠다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터를 끊어내는 데에 성공하더라도 그동안 좀 억눌려 있고 상처받았던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가스라이팅의 핵심이 이제 피해자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 자신을 못 믿는 상태로 오래 지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단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런 간단한 것조차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시간이 한동안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고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스스로 좀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고요.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 전문 상담기관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나를 믿고 스스로의 이 마음을 좀 보듬어 주는 자세,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입장을 바꿔서 가스라이팅 행위를 하는 그 가스라이터들은 그 행동이 치료가 될까요? 정말 이렇게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터가 스스로 뭔가를 좀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가스라이터들이 자기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터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혹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기인식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시작점입니다. 전문 상담기관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로 상대방을 좀 옥죄고 있진 않은지 또 반대로 상대방의 말로 내가 좀 피폐해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